네, 안녕하세요. 홍 시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뭐 서로 짠 듯이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메일들을 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저씨한테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글쎄 아저씨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예술 세계에 대한 정보들은 웹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거든. 그런 손쉬운 방법들을 아저씨를 통해서 아마 확인을 받고 싶은 모양이야. 본인이 찾아낸 정보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근데 아저씨는 실패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찾아낸 정보들이 나중에 쓸모 없어지는 그런 정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과값을 내길 원하는 거지 아저씨를 통해서 정답이 뭐예요? 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은 좀 하기 전에 신중하게 좀 고민해보고 성의껏 찾아보고 한 후에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뭐 마치 아저씨가 예술 세계 전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철학이 있고 깊은 지식이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냥 청년 여러분들이 예술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 아웃사이더로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일반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싶지,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은 좀 아저씨가 회피하게 돼.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계속 회피해 오다가 정말 이런 거를 답변해주는 카페나 뭐 웹에 존재하는 정보들이 없을까? 그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들을 했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하여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이 사회, 대한민국 그 예술 세계에서 활용되어지는 방식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아저씨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이다. 홍수장 아저씨가 얘기했으니까 저건 옳다라고 확정하거나 단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을 보기 바래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은지, 성은이, 가람이 여러분들이 아크릴 수지, 에폭시 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화학적 수지이기 때문에 4차 산업시대에 때는 이 재료가 대체되거나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야만 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러한 지금 은지나 성은이나 가람이가 물었던 이런 에폭시 수지 아트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그냥 레진 아트라고 불러요. 근자에 와서는 3D 레진 페인팅 아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진 아트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자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겠으나 방금 아저씨가 얘기한 3D 레진 페인팅 아트라고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작품성이 높은 전문 작가가 제작한 레진을 재료로 만든 작품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저씨가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메모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들이 레진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있는 사이트 하나하고 전문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예술가들이 레진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들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를 올려줄 테니까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수준의 작품들이 나오는지 구분해 보라고 세 가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이 레진을 다룰 때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거든. 비싸. 일단 재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진 아트, 이 3D 레진 아트를 할 때 보통 압력기가 제일 비싸거든. 이게 합성 수지들을 섞어가지고 일정 비율로 이제 믹싱을 하다 보면 기포가 생겨요. 그것들이 이제 기포들을 없애야 깨끗하고 맑은 상태의 그 수지 작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기포를 없애는데 압력기를 쓴다고. 그 압력기가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별로 팔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웠을 거야. 근데 요거를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전에 왜 파라핀 아트라 그래가지고 양초 만드는 수공예품 만드시는 분들이 양초를 녹일 때 아주 천천히 약한 불에
오랫도록 그 파라핀을 녹여가지고 만들잖아요. 똑같이 이 에폭시나 아크릴 수지들을 아주 약한 볼에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면 그것들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포들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런 식으로 기포들을 없애서 작업을 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압력기를 통해서 이제 압력을 공기압을 가해서 강제로 기포를 빼는 그런 장치들을 돈 주고 사서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압력기까지 사가면서 수지 아트를 즐길 게 아니라 시간은 걸리지만 아저씨가 말한 대로 약한 불에 물을 좀 끓여서 서서히 한 8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을 만들어 갖고 서서히 가열하면서 그 속에 이제 수지들을 넣고 놔두면 기포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혼합된 수지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포들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지 만드는 작품들에 활용을 하면 좀 더 수월하고 기포가 생기지 않는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것들 자료 보시고 참조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수진이가 물었던 이런 3D 레진 페인팅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웹에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레진을 밑에 얇게 깔고 마치 우리가 일러스트 할 때 레이어를 한 단계씩 쌓아가면서 그림을 그려서 겹쳐진 최종적인 완성본을 보듯이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그려서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작업을 하고 저런 자갈이나 잉어들의 그림자를 먼저 그리고 그 위에 레진을 또 한번 살포시 깔아서 그 드라이 시킨 다음에 그 위에 또 한 단계의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또 레진을 깔고 하는 단계별로 이렇게 쌓는 방식으로 그려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D 입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이루는데 이런 레진 아트가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7, 80년 됐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러한 레진 아트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러한 걸 뭐 한번 경험해 보는 거는 좋으나 그걸 자기가 전문적으로 저런 레진, 3D 레진 아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한 80년 동안 쌓아온 중국이나 일본의 작가들의 노하우를 뛰어넘는 자기만의 방식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소재가 필요하고 이야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작가들이 만든 3D 레진 페인팅 아트 품들을 많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석군이 이야기한 그게 뭐냐 그러면 준석군이 질문했던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짧은 영상 속의 AR들은 그것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코딩 엔지니어들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게 아니고 저러한 AR 리소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아저씨가 잘 안 다루는데 원래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영상 편집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애프터 에펙트라고 하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저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너무나 그 애프터 에펙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가들이라든가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누구나가 저러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AR 효과를 넣는 것들을 쉽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왜 안 찾아보고 나한테 자꾸 묻는 것 같은데 기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친구 작품도 뭐 이런 식이지. 이렇게 얼굴에. 그지? 이 친구 작품 딴 거 볼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이런 짧은 영상 속에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AR 효과를 집어넣는 거 지금 이렇게 예제로 보여줬지만 스파크 AR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여기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준석이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 사이트는 아저씨가 아저씨 홈페이지 그 유튜브 사이트 커뮤니티에다가 그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준석이도 이런 에펙트 같은 경우 많이 만들어 봐. 뭐 말이 AR이지 AR이 아니라 저런 이제 리소스를 그 영상과 혼합해서 섞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요거 저 스파크 A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요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요 소스 가지고 에펙트를 한번 만들어 봐봐.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접하는 정보들이나 영상들 속에 특수한 효과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들을 하니 일반인 누구나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아저씨한테 저런 것들 뭐 사용하라고 오면 난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준석이 너가 질문한 것들은 이거 AR 효과 요거 소스 말하는 거야. 한번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준석이만의 재미있는 그 에펙트들을 한번 많이 만들어 봐봐.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커뮤니티 거기다가도 사이트 해놓을 테니까 메모할 필요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욱이 찬영이 인해는 아저씨가 요 사이트를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 제니퍼 로페즈라고 하는 그 하버드대 인문학 교수예요. 이분이 영국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파인아트 미술사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리즈물로 뭐 1편은 뭐 압력에 대해서, 2편은 반전에 대해서, 3편은 분리, 4편은 변형, 뭐 5편은 간섭, 편은 뭐 소외라는 식의 이 지금 비디오 강의를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요거 1편, 2편, 3편은 지금 당장 접볼 수 있고, 여기 4편 변형부터는 5월 16일 날 강의가 업로드 된다 그러네. 요거는 5월 23일 날 업로드 되고, 요거는 5월 30일 날 업로드 된다 그러네. 그래서 성욱이 찬영이 인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현재 파인아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건 아주 좋은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무료로 업로드되는 이 6편의 인문학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얼마나 한국이 파인아트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렇게 실질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파인아트의 종주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바라보는 파인아트의 기본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파인아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요. 왜 저런 작품들을 어떤 방식의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며 그것들을 왜 그렇게 구현을 하는지를 다 설명을 한다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설명 못해. 추상화래. 왜 그렇게 그러는지 설명해봐. 설명 못해요. 본인들. 그림 당사자가 설명을 못한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아저씨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Q&A를 해왔듯이 추상화든 지랄이든 간에 서양화는 본인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가능할 때만이 자기 작품이지, 아니면 그거는 그냥 낙서야, 낙서. 알겠어요? 그래서 송이 찬영이 이내는 장황하게 아저씨한테 파인애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무슨 4차 산업 향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한테는 정보와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왔고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앞으로 이용해야 될 파인아트라는 것들의 개념이 또는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 스카에 대해서 배웠던 그건 상관없이 하버드대 인문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런 무료 강의를 들어보라고, 그걸로서 아저씨 답변을 대신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Q&A 가운데 직접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동안 짧게 질문한 요점들 가운데 궁금해하던 것들을 모아서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